남북이 고위급 회담 이후에 엿새 만에 북한 예술단 파견 주제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현재 실무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알려진 대로 지난 10일에 우리 정부가 북측에 차관급 실무회담 제안을 했는데요. 북측이 다음 날 이제 하루 있다가 예술단 파견에 한정한 실무 접촉을 역제안해왔는데 일단 이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어제 우리 언론에는 보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은 예. 평양중앙방송에서 강도 높게 그 우리 정부와 문 대통령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대북 제재와 압박의 효과를 봤다는 예. 점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 비핵화 대회가 아닌데 비핵화 대회라고 이제 비난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했거든요. 예. 사실 굉장히 강도가 높은 비난이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판을 깨는 게 아닌가 이 정도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 대화, 북남 대화를 계속할 노력을 할 것이다. 예. 그렇지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 회담 때도 비핵화대에서 사실 처음 언급했을 때 화를 안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본국 훈령을 받고 이제 예. 화를 낸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큰 틀에서는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를 무리 없이 진행하는 데는 아마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뜸들인다든지 신경을 건드린다든지 아마 이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적 순조롭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역제안한 건 뭐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동안은 사실은 별 저기는 없었거든요. 이견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회담을 하다 보면 자기 측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측에서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의 의도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천일성 차관을 필두로 한 차관급 회담이 후속으로 와야지 맞는데, 예.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 이제 예술단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쏟고 있고, 그 예술단을 사실 이번 평창올림픽 참가단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측에서 제시했던 차관급 실무회담을 오히려 북한 측에서 역으로 이제 예술단 실무 접촉으로 한정해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뭐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하는 것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객 전도다. 예. 예. 왜냐하면 올림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선 논의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뭐 여러 가지 예술단, 창관단, 뭐 또 태권도단도 온다니까 예.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순리죠. 그것이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그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렇게 역제의를 하고 또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역시 지금 북한의 의중이 이 평창올림픽 선수단의 참가보다는 사실은 그 선수단 참가에 부응을 해서 이런 그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서 사실은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굳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예술단이라는 것 자체가 좀 이따 다시 이 상세하게 토의가 네. 되겠습니다만은 북한에서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 선전이고 심리전이고 사실은 그런 차원이거든요. 예.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의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체제를 선전하고 당을 갖다가 뭐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술이고 하는 거지, 순수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예술단을 보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갖다가 읽을 수 있지 않은가, 우리로서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실무회담이 이번 주 안에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우리 측 대표단의 뭐 오늘 오전에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20일에 또 로잔에서 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번 북한의 참가와 관련해서 또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20일의 회의 결과를 보고 좀 뭐 선수단 관련된 회의를 하고자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저는 거꾸로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남북이 먼저 선수단에 관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어서 그 합의 이룬 것을 기초로 해서 로잔에 가서 예. IOC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타결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원하는 무리한 방향으로. 예. 무리가 없고 순리라고 봤는데 아, 예. 뭐 지금 일정이 상당히 바쁘게 됐는데 로잔에 가서 먼저 IOC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됩니다. 조 의원님은 지금 장 실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예술단 관련돼서도 준비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안했던 뭐 예상도 있고, 또 IOC에서 일단 북한 측과 협의를 해서 선수단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뭐 회담을 할 것이라는 뭐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지금 장 실장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차관급 후속 회담도 열리긴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논의할 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은 보면 사실 일각에서 나오는 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라든지 예.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성적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뭐 사실 거의 제가 보기엔 힘든 것이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선수단은 극소수가 올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응원단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북한의 의도는 평창 올림픽을 통한 시선 잡기, 평화 공세라고 본다고 그러면은 예. 결국 예술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 집권기의 특징은 이 예술단, 소위 이제 음악 정치에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국내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안 됐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모란봉악단,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공군국가합창단이 합동 공연단을 만들어서 100여 차례 이상 전국 지방 순회 공연을 다닌 적이 있어요. 예. 북한 역사상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 본다 그러면은 사실 팀은 준비돼 있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 사실 차관급 회담보다 이 예술단을 그건 뭐 기술적으로 준비도 필요하고, 결국 그 예술단을 가장 핵심적인, 결국 이제 스위스 로잔, 결국 우리가 이제 남북이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IOC가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뭐 기술적으로 봅니다. IOC에서 결정이 나면 나머지 후속 업무들은 이제 우리가 실무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이렇게 오늘 예술단 파견과 관련해서 첫 실무 접촉이 일어나고 첫 고위급 회담 이후에 있었던 첫 접촉이기 때문에 이번 이 회담이 잘 좀 마무리가 돼야 앞으로 더 추가적인 뭐 차관급 실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예술단 파견 관련된 실무 접촉에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지난번 이제 9일날 고위급 회담은 비교적 순조롭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큰 원칙만 이제 세 가지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오랜만에 열렸던 고위급 회담치고는 비교적 아주 그 원칙을 잘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오늘 회담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차원이고요. 왜냐하면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이 예술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 지금 제공을 또는 내려보내려고 하는 예술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예. 라고 우리가 듣고만 온다면은 뭐 이것은 빨리 우선 끝날 수가 있지만은 예. 예. 여기서 아마 구체적인 합의를 보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 예술단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격 자체가 예. 대단히 체제 선전적이고 예. 또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 우리 뭐 서울 한복판은 또는 올림픽이 열리는 그런 올림픽 그 무대에서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술적인 어떤 공연을 한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때 북한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 예술단 공연의 여러 가지 일정과 레파토리를 갖다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 아시다시피 지금 오늘이 D-25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 하다못해 중고등학생들이 그 공연장을 빌려서 예술 어떤 준비를 하는 것도 최소 몇 달은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그 올려서 이렇게 대중 앞에 서는 건데 네. 이게 뭐 국제 무대에서 하는 것이 물론 북한에서는 다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합동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일정과 세부적인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 또는
아주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이 같이 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막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몇 시간 가지고는 되기가 어렵다. 자칫하면 북한 페이스에 말려들 수도 있다 하는 차원에서 예. 우리 정부가 뭐 잘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그 하나하나를 잘 좀 분석을 하면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접촉의 첫 전체 회의가 1시간 만에 정의가 됐는데요. 일단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뭐 짧게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뭐 분석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분과별 회의도 있겠고 대표 회의도 있겠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짧게 끊고 갈 수 있다는 뭐 예상도 있고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회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남 비난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회담은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조선중앙TV에서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네네.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명단을 보고 좀 놀랬던 게 예. 지금 우리 시선을 모두 빼앗는 게 현송월 단장이죠. 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권역봉이라는 단장입니다. 수석 대표로 나와 있죠. 예, 수석 대표죠. 권역봉 단장은 사실 여기 급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차관급 이상 거의 장관급의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예. 문화예술분. 왜냐하면은 권역봉은 원래 전쟁고아 출신입니다. 네. 전쟁고아하고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네.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보통 북한의 전쟁고아들은 간부집에 자라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특이하게 이 사람은 고아원 출신인데 김일성대 어문학부 창작과를 자력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분입니다. 매우 수재로 예. 인정받는 사람이고요. 네. 여길 나와서 조선 시나리오 창작사 편성원으로 첫 직장을 시작을 했는데 편성원은 작가 이전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 다음 직장부터는 이제 영화계로 옮겨갔어요. 예. 그래서 영화천국 총국장을 했고 그다음에 28 종합 촬영소의 총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부 부부장을 했어요. 이제 북한은 이제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당의 부부장의 파워는 매우 막강합니다. 그런데 요 다음에 간 데가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요 정도 이력은 나왔죠.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아마 문화예술부 담당 부부장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예. 일부 뭐 좌천돼서 여기에 갔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도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과거 같으면 급으로 치면 이 자리에 안 나올 사람이죠. 근데 오히려 급을 낮춘 명함을 달고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역봉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지금 그 운영국 국장으로 나왔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이직함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선전선동부 부부장인데 명함을 받고 갖고 나와서 아마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 그런 거라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만큼 중요성을 부여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런 예술단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건 결국은 예술단이에요, 핵심은. 말씀드렸지만 그 북한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모두 빼앗는 형태의 평창을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좀 그 희화했던 표현을 말하면 북한판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관철된 게 이 부분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직함을 바꿔서 왔을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도 현재 지금 제시된 직함으로는 관현악단 단장으로 제시가 된단 말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모란봉악단이 올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 또 다른 시각에서는 모란봉악단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고 관현악단 관련된 데 좀 집중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예. 북한에는 이제 그 이전의 악단은 보천부 경험악단, 왕대산 경험악단이 이제 83년, 85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러다 물론 이제 국가공원 합창단은 뭐 이제 인민군 소속으로 오래전부터였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이나 모란봉악단, 은하수 관현악단이 2009년에 만들어졌고 결국 이제 김정은의 이제 후계자 등극 이후죠. 그러니까 사실 모란봉악단 이전에는 은하수악단이 사실은 굉장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은하수 관현악단은 한 100여 명 이상 대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식에서부터 대중음악까지 모두 소화를 하는 것이고 모란봉악단이 2012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걸그룹처럼 규모가 소규모예요. 거의 10여 명대예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은하수 관현악단은 확실히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내부 문건에 보면 은하수 관현악단에 출연한 그런 프로그램들 모두 회수하는 지시가 내린 문건들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김정은이 은하수 관현악단에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모란봉 악단 단장 자격이라고 그러면 결국 10여 명밖에 안 되는 거죠. 10여 명 내외. 그러니까 관현 악단 단장이라는 얘기는 결국 은하수 관현 악단을 더 포함한 큰 규모의 그렇죠. 응원자. 그러니까 현송월이 아마 지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예술단이라고 그러면 이제 조선인민군 공원국가합창단, 예. 그다음에 모란봉 악단이거든요. 예. 그러면 현송월이 이런 직함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단 전체, 그 예술단 총괄할- 전체를 끌고 올 가능성이 있죠. 보시기에는 일단 현송월 단장한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접촉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하시는지 좀 우선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 그 권혁봉 단장에 대해서 우리 조 박사님께서 예. 아주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잘 일반 언론 매체에서도 못 짚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북한의 지금 단장으로 내려온 권 단장 예. 나이가 4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지금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러게요. 예, 예. 나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담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에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다. 예, 중요한 인물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이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되면은 평창까지 내려올 총괄적으로 아마 인솔을 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보여지고요. 예. 아까 잠깐 이제 그 질문에 조금 그거 됐는데 예. 왜 회담이 일찍 이렇게 빨리 오전 회담이 끝나고 전체 지금 회의가 갔느냐 시간을 하는 정해야 됐죠. 그 말씀을 조금 이제 시청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 네. 남북 회담이 통상 진행이 되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날씨를 포함한 이런 모두 말씀을 서로 간에 공개된 자리에서 하고 예. 나면은 대략 준비된 기조 발언을 한 2, 30분 정도 사전 이제 양측의 입장을 담아서 그건 기본 입장이겠죠. 예. 기본 입장을 다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대략 한 1시간 정도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회의가 끝나고 사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실무회담을 가서 이제 좀 격의 없이 서로 간에 가져온 이를테면 이제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그 북한이 예를 들어서 예술단 규모 또 일정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아마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는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송월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그 조명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모란봉 악단이라기보다는 예술단 단장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모란봉 악단은 북한의 이 선전선동부 소속입니다. 근데 북한의 선전선동부는 지금 그 제재 대상에 그 그렇죠. 핵과 미사일로 인해서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제재 대상에 이런 것을 피하면서 모란봉 악단 이름을 직접 쓸지 아니면 그냥 북한의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올지 이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어떻게 보면은 모란봉 단장이라는 이런 그 직함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그 복장이 지금 현송월이가 사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모란봉 악단을 뭐 상당히 이제 그 예술단 일원으로서 같이 흡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엔 제재도 피하고 우리의 단독 제재도 피하면서 이 평창 올림픽과 이런데 보내려고 하는 북한의 의도가 그러니까 있지 않은가.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은 것도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뭐 그런 걸 우리가 잘 이렇게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15년에 베이징에서 공연 취소할 때 당시에 이제 그 현송월이 예. 당사자였는데 당시에 이제 뭐 원수님 작품에 점 하나 뺄 수 없다면서 이제 보이콧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남한에서 할 공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민감한 배경을 뭐 좀 튼다든가 노래를 좀 뭐 한다든가 이런 게 만약 협상에서 관철을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좀 삐걱대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 우회로를 확보하자는 게 김정은의 의도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죠. 저는 아마 상당히 서정적이고 때로는 선정적이고 상당히 예술적인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선을 좀 집중할 것 같고요. 제가 문건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게 2012년에 어떤 내용입니까? 김정은이 한 말인데 여기에 예. 은하수 폭탄, 인민들의 사상 감정을 그 승화시키는 데는
핵폭탄보다 은하수 폭탄이 더 위력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건 이제 은하수 악단이 그 징계를 받기 전이에요. 이제 이건 1월달 김정은이가 당 중앙위에서 직접 한 말인 직접 말한 건가요? 내부 문건, 말씀 문건인데요. 예. 이게 1월달에 한 얘기고 이제 은하수 관련 악단이 징계를 받은 게 7월이거든요. 7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때까지만 해도 은하수 악단에 대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이제 힘을 실어줄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생각은 그 아버지 선대 김정일 때는 이 영화를 선전선동에 이용을 했어요. 예. 영화 광이었고. 예. 근데 김정은은 더 사실 그 머리가 더 영밀한 것 같아요. 그 영화보다는 음악 부분이 훨씬 더 대중동원에 유리하거든요. 신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는 소위 음악 정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눈에 띄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북한식으로 허를 찌르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을 휘어잡는 아마 그런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슨 이념이나 정치적 선전선동 이런 걸로 충돌할 그런 가능성은 부분들을 희박해 보이죠. 불편하게 하지 않겠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서정적인 내용 같은 걸로 그렇죠. 감동을 오히려. 준 쪽으로 좀 스포트라이트를 할 그렇죠. 것이다. 민족적이고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알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이제 조 박사님 분석하고 조금 틀린데 물론 이제 2015년도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가서 그 공연 내용 자체가 뭐 배경 그림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뭐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예.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걸 중국 측에서 트집을 잡았다고 해서 현송우리가 현장에서 뭐 일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정격 귀국을 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반면 교사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뭐 방금 조 박사님 얘기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가급적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레파토리를 잘 선정할 걸로 보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그 살얼음을 딛는 것 같은 곳곳에 지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공연은 공연이고 공연 외의 뭐 이렇게 이동이라든지 또는 남한 우리 내부적으로의 어떤 그 북한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김정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또는 그 올림픽 장에서의 어떤 뭐 이런 사소한 이런 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 언제든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술단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주의 깊게 우리가 뭐 통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잘 협조해서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끝난 이후에도 발생할 수도 있고 행사를 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번 예술단 관련된 실무 접촉 자리에서 과연 공연 구성 그리고 뭐 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 어느 선까지 회의 합의가 이루어질지 어느 선까지 발표가 될지라는 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무대 때문에요. 오늘 규모는 확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규모요? 규모 정도. 예. 뭐 언론 보도가 나올지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제 그 안정호 무대 감독으로 교체된 것도 그런 개념의 하나로 좀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가 돼야지만 예를 들면 공연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냥 뭐 노지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서울일지 평창일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굳이 평창에서만 공연하려고 생각 안 예. 할 거예요. 중심 무대인 서울에서 하려고 그럴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은 대부분 논의가 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장광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